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며 공시예정 가격을 올린 후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들은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각종 세금 부담이 높아져 불만인 반면에 일각에서는 시세 상승으로 인한 당면한 논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이른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부가 추진했던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부터 볼까요? 공시가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한 뒤에 매년 4월 말에 가격을 공시하는데요. 적정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매도자의 일방적인 호가나 특수 사정에 따른 이상 가격 등은 제외됩니다. 네, 아파트와 연립 또 다세대는 이게 공공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이 외에 또 단독주택도 있잖아요. 토지와 단독주택은 이게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평가되는 겁니까? 네, 감정원이 표준 단독주택을 뽑아 가격을 매깁니다. 또 표준 토지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만든 지침에 따라서 감정평가사협회가 산정하고요. 이후 나머지 개별 토지와 개별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지자체들이 표준 토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참고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주택의 용도와 경사도, 인접한 도로와의 거리, 건축 연한, 각종 편의시설 등 해당 주택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항목과 최근 실거래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사가 거래가능 가격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거래가능 가격에 공시 비율 8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되는 것이죠. 산정된 공시가격은 가격균형협회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공시가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평가할 때 이게 표준 토지와 표준 주택을 선정해서 가격을 매긴다는 건 이게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라는 뜻 같은데요. 일부만 보는 겁니까? 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를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요. 이후 총 418만 가구에 이르는 전국의 개별 주택은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토지와 주택의 공시 일자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해 4월 30일까지 결정해 공시하게 되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조사해 5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이게 주택이나 뭐 토지의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시기에도 좀 차이가 있군요. 근데 궁금한 게 공시 가격은 왜 도입이 됐을까? 그 배경이 또 궁금합니다. 정부가 공시가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서로 다른 기관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면 가격 불균형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나의 틀로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공시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지난 1989년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에는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네. 가격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이 공시 가격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액을 결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시가격을 활용하고요. 또 건강보험료 등급 산정이나 무주택자 판정 기준,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의 신청 자격을 가리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건 조세라든지 건강보험료 산정 등 이게 기초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요. 매년 발표되는 뭐 주택, 토지 공시가격은 사실 다양한 행정 목적에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택 보유자들은 그 변화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강남과 용산 등 표준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좀 크다고 하던데요. 원래 공시가와 시세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시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데요.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등으로 벌어졌습니다. 단독주택이 비쌀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나나요? 네,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땅과 건물을 합산한 가격인 공시가격이 땅만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이 돼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건데, 그러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정부는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단독주택은 시세 15억 원, 토지는 1제곱미터당 2천만 원, 공동주택은 12억 원이 넘는 고가 부동산을 정조준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네. 공시가가 올랐으니 동시에 갑자기 또 세금 부담이 커졌을 텐데요. 많이 오른 곳들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0%가량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 중 일부는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고요. 온라인 지역 카페 또는 아파트 카페에도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체로 반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얼마나 올랐길래 또 반발이 일고 있는 건지 지역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5.02%보다 약 0.3%포인트 상승한 5.32%입니다. 서울이 14.17%, 광주가 9.77%, 대구가 6.57%로 3개 시도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요. 경기 4.74%, 대전 4.57%, 전남 4.44%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을 또 더 세분화하면 또 차이가 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을 놓고 볼 때 경기 과천시는 23.41%, 성남 분당구는 17.84%에 올랐고요. 추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 기흥, 수지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단지에 따라 40% 상승한 것도 나왔습니다. 네. 뭐 공시가가 40% 올랐으니까 세금 부담을 우려해서 더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왜 그렇게 또 많이 오른 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시장 가격보다 공시가가 좀 많이 낮은 수준이었던 건가요? 네, 지난 1989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처음부터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지난 전년 대비 상승률 지표로 관리하면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내세운 건데요. 공시가가 올랐으니까 올해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역시 좀 대폭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미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를 기록하면서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9.42% 오른 데다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지난해 폭등한 만큼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고가의 주택이 더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면서 시세 1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만 골라 대폭 올렸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냐, 세금 폭탄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보유세 폭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될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가 있다고요? 네, 참여연대가 내놓은 결과를 보면요. 단독주택 보유세는 전년 대비 2,078억 원 증가해 21.7% 상승률을 보였고요. 공동주택 보유세는 전년 대비 5,635억 원 증가해 1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공동주택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보유세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주택가격 차이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가가 아닌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전년 대비 7천 원 증가해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도 전년 대비 보유세는 평균 1,000원 수준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네. 하지만 고가의 주택들은 또 상황이 다를 텐데요. 고가의 단독주택 보유세는 어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보유세의 경우 전년 대비 3,136만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보유세는 전년 대비 59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공시가가 올라서 이게 고가의 주택을 가진 소유자들의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또 반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공시가격 인상을 반기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토지 보상을 앞둔 주택, 토지 소유자들은 공시가 인상을 현재 반기는 모습인데요. 신도시, 택지 개발지구 개발 등으로 토지 수용 및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그 보상금은 지구 지정 시기를 고려해 공시지가의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공시지가가 올라야 이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도 반기는 모습입니다. 네, 공시가 인상을 두고 반발하는 곳도 그리고 반기는 곳도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보완돼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을 납득하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제도도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좀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격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의 공적기관에서 과세평가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조사의 주체를 통일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 기준 가격조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공시 예정 가격을 올린 후에 주택 시장의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시 가격의 결정 과정을 보다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정리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체계화된 보완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